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때 묵호항은 물고기와 석탄, 시멘트 등 온갖 것들이 모이던 경제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 영광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죠. 대신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살아보고 싶을 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왔었던 거고, 이곳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고 여행하러 오시는 분들도 특별한 그런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다 똑같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묵호 바다는 그 중에서도 유독 특별합니다. 바다 근처에서 살고 있는 장점들이 저희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는 가깝게 산이 있고 앞으로는 이제 가깝게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그 바다의 변화들이나 그런 이제 시원한 느낌들이나 이런 게 자연적으로 좀 힐링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다를 바라보는 작은 언덕. 이곳은 색색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인 묵호 덕장길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겐 명태가 커튼처럼 겹겹이 흔들리던 기억이 깃든 추억의 장소로, 또 이곳에 놀러온 관광객들에게는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랍니다. 빨리 돈 벌어 서울로 와라, 막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저희는 절대 그럴 생각 없고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마음에 들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지만 마음적으로 되게 여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동해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Yes, and how many years can a mountain exist? 아무 생각 없이 반짝이는 야경을 보다 보면 이대로 묵호에 묵고만 싶어집니다. Yes, and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끼릭끼릭끼릭끼릭끼릭끼릭끼릭끼릭 인간 갈매기가 돼보니까 기분 괜찮은데요. 여러분 꽝 뚫린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곳이 묵호항. 예전에 이 바닷길로 어마무시한 명태잡이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명태를 내려놓으면 많은 어민들이 그 명태를 지게에 지고 언덕배기를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자,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한번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슈! 청정 바닷바람이 기운다는 묵호태. 묵호의 명물 묵호태를 찾아가 볼까요? 짜잔! 바로 이 길입니다. 바로 이 길로 많은 어민들이 명태를 지게에 지고 올라갔던 고갯길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등대 오름길 바뀌었군요. 원래 명태 지게 지고 오름길 이건데 과연 어느 정도 가파랐었는지 함께 올라가 보시죠. 등대를 향해 뻗어 있는 길은 농골담길입니다. 옛 묵호의 정취가 담겨 있는 벽화로 유명한 곳이죠. 낑낑 아유 힘들어. 아유 바로 여기에 그 어민의 힘들었던 그 시절을 그림으로 재현해 뒀습니다. 힘을 내서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어이구 힘들어. 길도 좁고 가파르고 이런 길을 갖다 어떻게 지게를 지고 묵호 장화살롱. 아니 여기에 장화가 컬러풀하게 있네요. 이야 이렇게 컬러풀한 장화 처음 보는데 여기가 오징어 명태가 넘쳐나던 그 시절 온 동네 흙길이 물바다가 되었었다.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살아. 이야 그 시절에
장화가 그만큼 중요했다. 이런 얘기겠군요. 야, 대한민국 장화의 패션을 이끌어간 것이 바로 묵호왕이었군요. 와, 장화다. 분주한 이곳은 명태 할복장.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옆으로. 이 가르치는 요리 놓고, 이렇게 가가지고, 서서, 요리 보고, 요리. 능숙한 솜씨와 단호한 카리스마. 할복장을 거침없이 누비는 이분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명태 손질하고 가공하며 보낸 세월이 무려 45년. 명태라면 눈 감고도 훤하다는 손난이 어르신입니다. 명태 정말 산을 제가 지금 넘는 기분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본인 소개 좀 멋지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관여생에 하도 많이 해갖고. 명태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50년 가까이 됐죠. 50년. 네. 명태가 굉장히 지금 냄새가 신선하거든요. 네. 네. 이건 이제 어디서 다 잡은 것들이에요? 이게요, 예. 저거 베링 해협, 러시아. 예. 거에서 베링 해협에서 잡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나지도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이에요? 생물 활복하는 작업이지. 배 따는 작업이지. 제일 기초적인 작업. 배를 따는 작업. 응. 그럼 저기 창자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립니까? 명란만 고르고 옛날에는 창란도 다 고르려고 했는데 요즘은 염식품을 잘 안 먹으니까 네. 열손도 딸려고 이래가지고 다 내비래요. 내비고 명란만 고르려고. 곤지하고. 곤지는 나오지도 않아. 명란은 암놈맹태에서 나오는 거고 예. 곤지는 숭놈맹태에서 나오는데 예. 곤지 숭놈맹태에서 나오는 그거는 요즘 잘 안 나오대. 오늘은 나오네. 그래도. 그래요? 예? 아이고 오늘 고기 너무 좋다. 뱃살도 굽고 신태라는 진짜 좋네. 우리 명태 할매께서는 별명이 뭐예요? 나요. 예. 옛날부터 너무 독하게 일 많이 했다가 독일병이라고 별명이 났어요. 독일병. 독하게 일을 열심히 해서 독일병. 너무 저기 진하게 일을 많이 하니까 독하게 일을 한다고. 겨울철 손 트는 거 모르고 독하게 일만 했기에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45년 세월 할 말이 오죽 많을까요? 아직도 깐깐하게 제대로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한편 그 옆에서 묵묵히 일만 하는 이분의 정체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굉장히 고우신데. 네. 저 덕장의 어인일이시니까. 저요? 예. 그냥 어떻게 인연을 만나서 오다 보니 여기 와 있네요. 그래요? 네. 본인 소개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시에서 덕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경아입니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한 6년? 5, 6년? 5, 6년? 네. 그럼 저쪽에 독일병 계시잖아요. 네. 독하게 일만 하신. 네네네. 저분 한 50년 되셨는데 네. 저분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그 그런데- 시월드에 계시는. 이제 네. 가업승계. 네. 그러면 네. 결혼하신 지는 결혼한 지는 이제 한 29년? 29년 됐는데 한 23년을 버티다가 네. 여기 오신 지 6, 7년 됐네요. 네네네네. 그 이유는? 그냥 이제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직장을 다녔었는데 네. 이제 좀 제 일을 좀 해야겠다. 아하. 제가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렇죠, 그렇지. 마음으로 근데 이제 저희 아마 어머니 하시는 이게 또 약간 좀 되게 오래되고 되게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어머니 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읽어놓으신 거를 좀 이어서 해야겠다라는.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을 즐기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분명히 어떤 연유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며느님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가업 승계를 위해서 지금 이제 한 6, 7년. 아마 그때 가업 승계하기 전에 굉장히 갈등이 컸을 텐데 네. 가장 컸던 건 뭐였어요?
아무래도 시월드로 들어오는 그 갈등이 제일 컸겠죠. 그래도 시골로 들어오는 거. 예. 저 어머님한테 정말 저 이 가업 승계하는 사람으로서 네.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님 자랑 좀 하세요. 저희 어머니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제 시집 왔을 때부터도 이 생각이 많이 트여 계셔가지고 뭐 이렇게 편견도 별로 없으시고 예,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어머니 옆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어떤 방식이죠? 저희가 지금 이제 바다에서 올려가지고 그 큰 배에서 냉동을 해서 부산으로 들어와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쪽으로 올려가지고 자연해동을 시켜요. 물에 담가서. 네, 물에 담가서 자연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할복을 하고 그냥 그대로 가서 다시 또 저희 그 바람에 거의 그 아까 덕장에? 언덕에 보셨잖아요. 예, 예. 거기에 그냥 넣는 거예요. 그게 2층 높이예요. 집 한 2, 3층 높이 정도 되거든요. 그냥 거기에 걸려서 그냥 자연히 그냥 말려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자연을 활용한 네, 네.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양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군요. 뭐 어떤 한정적인 기계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방대한 양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 전국에서 저희 동네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네. 자연 그대로 전통을 살리는 며느님도 이 전통적인 할복의 이 관계를 쭉 유지시킬 건가요? 그렇죠. 계속 해 가야죠. 뭐 자연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해야겠죠. 그렇군요. 네. 손이 많이 가고 고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 옛맛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인내와 자부심이 있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죠.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길. 꼭 닮은 며느리가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깨끗하게 손질된 명태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데요. 저녁 식탁에 오르면 그만이겠어요. 할복 작업 모두 마친 명태는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죠. 바로 덕장으로 가기 위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곳 부평에서 묵호에 있는 덕장까지 이동할 시간. 묵호의 언덕배기는 어느새 명태들의 차지입니다. 일렬종대 빼곡하게 늘어선 명태. 기둥 사이에 막대기를 건 거 바로 그걸 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덕장 바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는 이 바로 덕에 명태를 걸어서 바다의 자라인 풍을 한 3주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식탁으로 쉥 가게 되지요. 드디어 덕장에 도착한 손질한 명태. 생선을 가득 실은 만선처럼 보기만 해도 뿌듯한데요. 쉴 틈이 없습니다. 일사천리 달려들어 명태를 하나하나 넣는 일이 남았거든요. 하지만 가져온 그대로 넣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작업이 또 하나 있다네요. 원래 이게 고랑대라고 고랑대. 고랑 친다 그래서 고랑대인가요? 옛날에 예. 이 사람 손으로 다 들어올릴 걸랑. 아, 사람이 다 직접요? 들어올려가지고 이 골뱅이 들어간다고 고랑대를 그러는 거예요. 고랑대. 골병이 든다 그래서 고랑대. 네, 고랑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지금은 기계로 올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사람 손으로 올릴 걸랑 이걸. 저기 지금 저 하는 작업은 어떤 겁니까?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세태라는 세태. 예? 고기를 씻어가지고 넣으니까 네. 세태라고 하는 거 세태. 이거 저 밑에 할복할 때 예. 요 밑에 이 안에 들은 애하고 다 빼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씻기면 안 돼.
여기 날씨가 너무 추하다는데 이게 막 영하 막 10도 막 이래 막 내려가면 또 안 돼. 너무 추하다 안 돼. 그렇군요. 그럼 거의 보통 한 7, 8도. 7, 8도, 이게 좋지. 영하 4도에서 7, 8도까지. 예, 그게 아, 그렇군요. 너무 추워도 너무 추우면 이 고기가 예. 허옇게 나와. 허옇게 나오면 안 좋아.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너무 빨갛게 나와요. 빨갛게. 빨갛게 되면 또 안 좋고, 그럼 또 한 가지. 빨갛게 나와야 좋은 거예요. 아, 빨갛게 나와야 좋은 거군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면은 이게 네. 이 배가 이게 쭈그러져가요. 배가 쭈그러지고 배가 쭈그러지고. 쭈그러지고 이제 고기가 시커매지고 그래. 아,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골태라고. 골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나쁜 잘 안 된 그런. 예, 그 상태는. 그럼 그 상태가 되면 버립니까? 버리진 않지요. 버리진 않지만 예. 좋은 상품은 좋은 조금. 상품은 안 되지. 아, 그렇군요. 명태를 손질해서 씻고 다시 또 씻어서 널기를 반복하는 고된 작업. 어느 하나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그만큼의 결과물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묵호 명태가 명물로 소문난 비법이었네요. 중노동, 일일이 사람이 직접 들어 올려야 했던 예전에는 얼마나 일이 고됐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늘과 날씨에 맡길 차례. 날씨가 예. 항상 뭐 영하 한 5, 6도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 상태가 좋아야 돼요. 이게 상태에서 물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얼은 상태에서 말라면 좋아요. 물을 넣으면. 그 상태가. 눈이나 비가 내리면 일일이 천막을 덮어 명태가 젖지 않게 해줍니다. 겨우내 잠도 설치며 명태에 매달리는 덕장 사람들. 가장 잘 말린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죠? 저기 이게 지금 널어놓고 예. 한 20일 정도까지 눈비 같은 거 한 개도 안 맞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지. 아, 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이게 그러면 고기가 좋지. 고기가 뭐 통통하거나. 그게 통통하고 좋지. 아, 그리고 또 이쁜 사과 무슨 색이에요? 약간 빨간수림하고 좋지요. 그게 최상품이에요. 그게 제 상품이지. 시린 영하의 기온 속에 3주간 그대로 얼어 눈비 맞지 않게 보살피면 묵호의 바람 사이로 통통하고 불구스름하게 잘 마른 최상품 묵호 명태가 탄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씨는 삐뚤빼뚤. 가위바위보. 마음만은 천진난만. 나이를 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몇 살까지 더 공부하실 거예요? 글쎄 내가 숨 쉬는 날까지. 배움에 아이 어른이 따로 있나요? 공부에 푹 빠진 어르신들을 소개합니다. 황태가 유명한 용대 삼리의 경로당. 우리 하하하 웃고 시작할게요. 손뼉 치면서 하하하. 웃어. 예쁘게 웃어봐요. 그런데 여느 경로당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책걸상에 교과서와 연필까지. 가족에 대해서 누구랑 식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곳에선 요즘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이 찾아오는 날 경로당이 한글 교실이 되는 겁니다. 실버 학생들의 학구열은 가히 폭발적. 내가 얘기하자면 원래 학교 문태기를 못 갔다 왔어. 못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같이 뒤따라 참 모르는데 그래도 지금은 내 이름이라도 써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게 처음이야. 내 생전에 86을 먹어도 처음이야. 그래도 여기 학교가 이렇게 노인 학교가 생겨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한 자리도 배우니까. 나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말았거든요. 자음 모음을 몰랐어.
모르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자원모음을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조금 알아.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인제군 경로당 문해교육. 용대 3리는 올해 처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진짜 젊으시고 활발하시고 어르신들한테 인기 대폭발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저희 교실에 이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도와주시고 있고요. 뭐 운동회라든지 같이 이제 뭐 모여서 이제 공부하는 골든벨이라든지 이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참석도 해주시고 같이 지원도 해주시고 저희한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공부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경로당 학교 덕분에 마을에 더욱 활기가 돕니다. 합강 1, 2 경로당에서도 한창 수업 중. 왼손은 가슴, 오른손은 주먹. 그래서 근데 어떤 어르신이 이래? 방심하다간 바로 틀립니다. 다들 집중. 하나, 둘, 셋. 지금도 이러고 계셔. 다섯, 여섯. 교과서 진도 나가기 전에 치매 예방 게임으로 두뇌를 확실히 깨워주는 선생님. 덕분에 수업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번에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르신들이 지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네 이게. 이번엔 좀 더 어려운 게임을 해볼까요? 인제군. 잘했습니다. 군제인. 합강리 거꾸로. 리가감이죠. 아의 동그라미. 라의 동그라미.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다채로운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김상호 문해교육 선생님. 같은 한글 공부라도 성인 학습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인생을 경험해온 만큼 어린이와는 다른 맞춤형 교과서와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문해교육 선생님들은 늘 교육 방법을 연구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교과서 보고 하다가 자꾸 이 어르신들이 어렵게 하는 걸 보고 매일 그냥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울까 연구를 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아주 행복하게 사시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공부를 춘천 방통고등학교를 45세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도 배움이 너무 이제 모자라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어르신들한테 한번 배우는 게 어떠냐, 또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도 그러고 하니까는 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 매운 거 고추. 아무리 긴 시간이 흘렀어도 배움에 대한 열망은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 막았어. 비읍일까 피읍일까? 비읍. 이 비읍이야. 입으로 본다 그랬죠. 앞으로 뭐 하면은 풀이 막 나가지고 낫으로 풀을 베었어, 그죠? 논밭에서 낫만 잡던 손으로 뒤늦게 다시 잡은 연필.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서름을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풀게 됐습니다. 머리는 안 아픈데 저 받침이가 다 틀려요. 옛날하고 뽀얀 거 다 틀려요. 예. 그래갖고 지금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 못 가가지고 고아원으로 공부를 더 하러 갔었거든. 근데 엄마 아버지 있는데 왔다 그럴까봐 그냥 왔죠. 공부하려고 별짓 다 하고 댕겼어. 교회 가서 야학도 좀 배워보고. 뭐든지 다 배우면 좋거든. 못 배운 거 다 배우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배우던 걸 다시 재론하니까 더 좋아. 내 마음도 흐뭇하고 이 말솜씨도 좋고 그래 배우니까. 내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시 세종학교로 입학했다. 즐겁게 공부하는 내 모습 하늘에서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다.
오늘은 화요일 학교 가는 날이다. 배우면 배울수록 용기가 샘솟는 공부. 노인 일자리 일하고 다음날 우리는 학교 가는 날. 기분이 만만세다. 오늘은 학교 가는 날이다. 인제군에선 정식으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세종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How are you today? I'm good. Good. Yes. Good. Yes. 나는 아가씨 좋습니다. Are you good? 내년 봄 졸업을 앞두고 3년째 열심히 수업 중인 학생들. 오케이. 여기서 yes하고 no를 할 줄 아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한글을 뗐더니 이제는 영어도 배워야 합니다.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네요. 머리는 아프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이 다시 보이는 즐거움은 나날이 커져갑니다. 이제는 편의점 간판도 옷가게 상표도 눈에 쏙쏙 들어오니 말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에게 공부는 입시 준비가 아닌 당장 삶의 질을 바꿔주는 빛이었습니다. 이제 한글 간판뿐만 아니라 영어 간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세종학교 졸업자만큼은 영어도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Ant, alligator, apple, N, alligator. 늙음하게 내 이름 석자 쓰인 졸업장을 받은 일. 그것은 곧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 내가 깨달았다면 제일 내 모습이 당당하다는 거, 자신감 있다는 거, 내가 가지고 이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저희 학력보완교육 이 세종학교는 3년 초등학교 6년 과정을 3년 동안 다니시는 거고 3년 동안 1년에 240시간에서 3년 동안 72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720시간 중에 3분의 2 이상만 출석을 하시면은 초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Alligator. Ambulance. 몸이 아파 수술을 하고 꼬박꼬박 약을 복용하면서도 학교 수업은 빠지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앉았으면 치매 오고 심심하잖아요. 아, 그래서 못 따라가잖아요, 젊은 사람들. 불편해도 그냥 눈으로 보고 듣기라도 해야지. 아이, 뭐 듣고 배우는 게 거리인데 뭐든지 한 가지라도 몰랐던 거 아는 게 좋죠. 머릿속에 들어가죠. 평생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식 농사도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이제는 뒤로 미뤄뒀던 나 스스로를 성장시킬 시간. 일취월장하는 내 모습이 대견합니다. 역시 사람은 평생 교육이다. 그리고 배움은 곧 자신감이다.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도 배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단지 한글 공부 졸업장이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치유의 장이에요. 네. 여기 학교 와서 여기 와서 배우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주소나 내 이름이나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네. 늦깎이 공부에 열정을 불태우는 실버 학생들. 어릴 적 부득이 배움의 시기를 놓쳤던 어르신들은 다시 연필을 잡으며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 당당한 인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평생 공부하자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포터 지영훈 리포터입니다. 피디님, 근데 피디님하고 저하고 요새 촬영만 다니면 날씨가 부져요. 날씨가 뭐 사실 꽃놀이가 날씨는 아니지만서도 이런 날씨에라도 저 꽃놀이 좀 가고 싶어요. 지금 봄이잖아요. 저 못 가요? 네, 저 여러분들 제 복장 보면 아시겠지만 예상이 가시죠? 어쨌든 오늘도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차! 봄 한가운데 들어선 4월, 식모기를 앞두고 나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희망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부터 봄바람 타고 새봄을 여는 나무 시장까지 봄 기운 완연한 나무 행사 현장으로 가봅니다. 다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이들이 북적이는 이곳. 봄비를 머금은 나무가 가득한 현장에서 2024 희망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우리 원주 댄싱 카니발 공연장이 지금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행사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나요? 네,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내 나무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나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를 나눠주고 있는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럼 오늘 나무를 공짜로 다 나눠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살구나무, 매실나무 등 유실수 5종과 다육이 2종, 총 7종 19,80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원주시와 북부지방산림청은 2009년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무를 나눠주는 희망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무를 나눠주면서 나무와 숲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나무 받아가세요. 아니 무슨 나무 갖고 싶어요? 다 알았어, 다 드릴게. 살구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등 인기가 높은 나무를 선착순으로 나누는데요. 오래 기다려 알차게 챙긴 만큼 이제 잘 심을 일만 남았겠죠? 이제 나무 가져가면 이제 나무 심으실 거잖아요. 네. 어디다 심으실 거예요? 밭에. 밭에? 우리 어머니 밭에? 오, 기가 누가 직접 심으셔요? 아니면 누구 시켜야 돼? 직접 심어요. 야, 나무 심는 방법 좀 알려줘요. 구덩이 파고 네. 물 주고 꼭꼭 밟아서 심어야지. 그치? 아, 그거구나. 그치? 다 똑같지? 구덩이 파고 넣고 물 주고. 요거 나무 심어가지고 나중에 잘 열려가지고 과일도 달리면 누구랑 놀아 드실 거예요? 식구들이랑. 식구들이랑? 이웃 사람이랑. 이웃 사람들이랑. 괜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네요.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날을 기약하며 나무를 받아가는 많은 분들. 나무뿐 아니라 반려식물로 키우기 딱 좋은 다육이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시민분들이 나무를 이제 가져가셔서 이렇게 또 심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심어가지고 어떻게 잘 가꾸고 어떤 바람이 있는지 갖고 가셔서. 네, 저희가 나눠드린 나무가 유실수다 보니까 열심히 가꾸셔가지고 열매까지 보셔서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거 가져가가지고 심을 예정인데 요거 제일 빨리 자라는 게 뭡니까? 제일 빨리 자라는 거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럼 뭐 심어보죠 뭐. 심어보시고. 아니 혹시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도 가져가셔서 나무를 심으실 계획이세요? 저도 어쨌든 받으려면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리포터님도 줄을 서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다들 줄 서서 받아가셔가지고 줄 서서 받아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철두철미하시군요. 나무의 소중함을 알게 된 오늘, 저도 나무를 안 심어볼 수 없겠죠? 봄 내음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원주 나무시장에 방문했는데요. 자, 지금 또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일단 향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장소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장소는 저희 원주시 산림조합의 그린타운이라고 해서 그린타운? 네, 뭐 가드닝 샵부터 나무시장 그리고 온실 하우스까지 추가로 카페까지 산림 임업에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뭐 조경에 관련된 것들은 한 군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원주시 산림조합에서 조성한 단지입니다. 꽃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고 아까 보니까 밖에는 또 나무도 판매를 하고 계신 것 같던데 몇 종 정도 판매를 하고 계신가요? 한 400여 종 정도 되고요. 그루로 따지면 한 3만여 그루 정도 됩니다. 어떤 나무가 좀 인기리에 좀 팔리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과일을 따서 먹을 수 있는 뭐 사과, 네네. 복숭아, 아니면 블루베리 이런 종류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요새 사과가 말 그대로 금값이기 때문에. 원주 나무시장은 2015년 개장 이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나무와 꽃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유실수 같은 나무뿐 아니라 다양한 관엽식물과 화훼까지 만날 수 있죠. 쇼핑을 뭐 잔뜩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뭐 사신 거예요? 왕대추나무, 비타민나무, 포도나무 많이도 사셨네. 많이 샀죠. 사과나무. 아버지 과수원 차리시려고? 아니요. 그거 취미로 심어보려고. 취미로 심어보려고? 아니 그러면 취미로 심어보려고 하셨으면 그 전에도 혹시 나무를 심어서 키워본 적은 있으세요? 아니면 있죠. 복숭아나무도 있고요. 그럼 복숭아 나무는 한번 심어서 이렇게 과일 드실 때까지 얼마나 키워야 돼요? 한 3, 4년 키워야 돼요. 왜 나무 심기를 취미로 삼으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는 게 좋죠, 뭐. 이게 구경하는 게? 구경하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먹는 좋고. 것도 좋고. 보기도 좋고 쓰임도 많은 나무, 저도 한번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나무 요렇게 심으면 나만큼 심을 수 있다. 빠밤. 자, 먼저 오늘은 어떤 나무를 저희가 한번 심어볼까요? 앵두. 뭐 이제 이대로 그냥 심으면 바로 되나요? 네, 심어주시는데 네. 땅을 여기 테이프 밑에만큼 파주셔야 돼요. 여기 한 뼘 정도. 요만큼만 묻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이게 접목한 부위인데 네. 이 접목한 부위는 묻히면 안 돼서. 네. 물론 만약에 이게 접목한 나무가 묘목이 아니라 뭐 그냥 원래 한 나무다. 그러면 뭐 조금 더 깊이 묻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선 뿌리 깊이를 감안해서 구멍을 파주고 흙과 뿌리가 잘 붙을 수 있게끔 다듬어서 심어주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게 접목된 부위가 다 덮이지 않도록 살살살살. 나무를 심을 때 요런 데다 심으면 좀 더 잘 자란다. 당연히 해가 잘 드는 데가 잘 자라겠죠? 나무는 이제 수분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배수가 잘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발로 밟아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니. 비가 와서 네. 젖어 있기 때문에 네. 살짝 묘목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밟아주는 거죠.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말라 건조할 경우에는 물을 주어서 이제 뿌리하고 흙이 잘 붙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 흙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겨서 뿌리가 썩어요.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접목부 비닐 테이프까지 마무리로 제거해주면 끝. 나무 심기 그리 어렵지 않죠? 정성과 기다림의 미학으로 나날이 풍성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정말 이 유실수 이게 나중에 자라면 이거 과일이 나면 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나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제가 이름표라도 하나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름표라도 하나 붙일 수 있게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뭐. 지금 제가 이거 돈 주고 안 샀다고 지금.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부터 원주 나무시장에서 나무 심기까지 이 나무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한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생명의 봄을 맞이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보면 어떨까요? 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의 어떤 희망을 심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란 희망이다. 나무란 희망이다. 나무란 사랑이다. 올봄 희망의 나무가 단단한 뿌리를 내리길 바랍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게. 왜냐? 사과가 금값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만큼 나무 심는 게 우리 삶에서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앵두 열리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일단은 앵두가 없으니까 앵두 같은 제 입술로 대신. 전교생이 8명인 작은 학교, 추곡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한데 모여 매일매일 웃음꽃을 피운다고 하는데요. 학교가 즐거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형과 사랑에 빠진 아이들. 수준급 실력으로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웃음꽃 피는 인형극 연습날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산골짜 깨구리! 춘천시 북산면의 작은 학교, 추곡초등학교. 3, 4학년 교실인데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갈고리가 맞아. 깍두리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수업 후에는 더 재미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를 하고 지금은 환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끝나면 인형극을 할 거예요. 수요일에는 인형극 연습을 해요. 대본을 외우거나 아니면 직접 인형극을 하면서 연습을 해요. 전교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형극 기대가 되는데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인형극 연습을 하는 아이들, 연습도 실제 공연처럼 음향 장비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몇 번이세요? 저 7번. 7번 친구 안녕하세요. 노마입니다. 노마입니다. 저는 바깥 세상이 정말 궁금해요. 산골짜 깨구리는 지난 2년 연속 춘천 인형극제에 참가했습니다.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 퍼레이드 경연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당당히 선보였는데요. 그림 자극을 거리로 옮긴 창의력이 돋보인 작품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21년 겨울부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몇 아이들만 하는 활동도 아니고 몇몇 선생님들만 하는 활동도 아니고요. 다 같이 함께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인형극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2학년도에 저희 아마추어 경연대회 처음 나갔을 때 단체 사진 찍은 거고요. 작년이에요. 2023학년도에 두 번째 작품으로 저희가 무대에 섰고, 인형극 활동이 이제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서로 배려하거나 양보해야 되는 때도 많은데, 같이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걸 보면 아, 인성교육이 저절로 되는구나, 좀 이렇게 뭉클하고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산골짝 개구리가 선보이는 공연은 일반 연극이 아닌 그림자 인형극. 무대가 쑥스러운 아이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면서 성장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올해도 매주 인형극 연습에 나서는 추곡 초학생들. 오늘 이제 첫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좁지, 그치? 자, 이쪽이 누구야? 이쪽이 노마가 오고, 꺽돌이하고 매절이 일로 들어오면 잠깐만. 연습을 진두지휘하는 분은 바로 김성회 교장 선생님. 3년 전 교장으로 부임해오며 교내 인형극 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무대 설치도 직접 하고 교장실은 온통 인형 만드는 소품으로 가득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특성화 교육을 하고 계신데요. 작은 학교만의 강점을 고민하던 김성회 교장 선생님. 우리 춘천 인형극제라든가 여기 뭐 연극제, 마임축제, 축제들이 예술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은 학교 아이들하고 이 문화예술 교육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작은 학교 아이들이 좀 위축되고 그런 것들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대학 때도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고, 그래서 내 경험을 살려서 우리 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오전에 수업 받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우리가 공연 보여주고, 그래서 전혀 뭐 우리 작은 학교 아이들이 티 안 나고 오히려 더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벌써 3년째 무대를 준비하는 산골짝 개구리. 수작업으로 직접 만든 인형들은 캐릭터에 맞게 개성이 넘치는데요. 와, 상어가 정말 무섭게 생겼네요. 대본은 아이들이 직접 창작한 바다로 간 노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식 시설이 없어 연습을 할 때마다 매번 간이 무대를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습하고 상설적으로 설치해놓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서 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규모 공연장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연습을 위해 학교 현관이 관객석, 복도가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유치원부와 1학년 동생합해소의 공연을 펼쳤는데요. 산골짝 개구리의 무대, 어떤 공연인지 한번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양강댐은 알고 계시나요? 여보, 노마 때문에 정말 걱정이에요. 내보내어 주어요. 사내 아이는 무엇인도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아빠, 저는 바깥에 나도 정말 궁금해요. 가끔 무리에 떠서 억지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다고요. 바다로 가고 싶은 꿈을 꾸는 노마. 우연히 바다에서 온 연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안녕, 난 바다에서 온 연어 아저씨야.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3일간 숨 쉴 수 있는 근초약을 먹고 왔지.
바다로 간 노마는 상어와 고래와 만나기도 하고 플라스틱 빨대로 고통받는 거북이를 만나 구해주기도 하는데요. 하나, 둘, 셋, 용차! 와, 고마워! 위험에 빠진 바다 식구들을 도와준 착한 아이가 있어서 보고드리옵니다. 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네, 알겠사옵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네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요한님, 위험에 빠진 바다 식구들을 도와준 착한 아이가 있어서 보고드리옵니다. 뭘 도와줬다는 겐가? 그 목소리는 연어는 좀 잘했고 쉬웠어요. 그리고 또 물치도 연어랑 비슷하게 쉬웠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아직 어려서 잘 못했어요. 저는 쉬웠어요. 아니 저거 키가 작아가지고 형들은 막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저 그냥 이렇게 피니까 힘들진 않아요. 3년 교장 선생님께서 프로래요. 저희. 회장과 부회장은 5학년 맞이들. 네? 낯선벌레는 위험한 거야. 산골짝 개구리라는 동아리 같은 게 생기면서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에 나갔고 그런 다음에 연극반 없는 데에서 그 교주학습하면서 인형극 공연했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 같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그 저희 학교 축제 때 보여드린 거. 먼저 인형극을 만들고 먼저 그 대본 연습하고 배역 정하고 그 인형 만들고 또 필요한 소품 사고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연습하고 그런 다음에 경연 나가는 방식? 상을 받으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우리 학교가 시골에서 이렇게 작은 걸로 시작해서 점점 크게 넓혀가는 거가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인형극반 활동. 올해 바다로 간 노마 2편을 준비하며 한 명의 귀한 신입생도 함께 대본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민이 좀 있어요. 1학년이 됐는데 아직 글을 잘 몰라서 그것만 아니면 아주 더 즐겁게 잘 지낼 것 같아. 그런데 채아는 공부 잘할 수 있죠? 새롭게 등장한 펭귄. 펭귄의 활약이 궁금하다면 다음 공연에 꼭 가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감동하게 만들어 봅시다. 알겠어요? 네. 자, 산골짝 개구리! 인형극과 사랑에 빠진 추곡초등학교. 엄마야, 낯선벌레 위험한 거야. 작은 무대 위에서 큰 꿈을 펼치며 하루하루 자라고 있는데요. 산골짝 개구리의 멋진 도약을 기대합니다.